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황교안은 지킨다고 경북 영천에 복숭아 농가 가서 복숭아 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숭아 100바스 들고 사서 삼사관학교 가서 생도들과 오찬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황교안한테 묻고 싶은 거는 나경원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문이 온 나라를 안보 경제 위기로 파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도대체 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선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느냐.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숭아 딴다고 그 복숭아 밭이 귀찮기만 하지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삼사관학교 가서 오찬을 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부 사진 찍기용 잠깐 하는 쇼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황이 이낙연이 가짜 후보한테도 밀려가지고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나놓고 뭐 미사일 쏘는 사람과 어떻게 경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별 진짜 의미 없는 이 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한다고 해서 그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는요 당 내부의 안보 회의를 만들고 정권으로 하여금 지금 경제 주식시장 붕괴 대책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막아라고 요구하고 촉구하고요. 그래서 진짜 들른다면 정권 거래소를 가든지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미사일 쏜 부분에 대해서요. 진짜 가려면 성주 사드 기지를 가야지요. 영천 옆에 성주잖아요. 안 그러면 이 청주의 F-35 기지를 가든지 뜬금없이 왜 영천에 복숭아 밭을 가느냐는 겁니다. 자, 한국당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 없다고 특별 당비 걷었다는데 자, 그런데 뭐 장외 투쟁을 별로 하지도 않아놓고 장외 투쟁한다고 버스나 각종 장비 대여 비용 등 장외 투쟁이 한 번 할 때마다 1억이 들어간다. 당 내에서 장외 투쟁 비용으로 10억을 썼다. 그런 참 기가 찹니다. 집회 몇 번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국당보다도 훨씬 큰 집회를 하고도 그것보다 훨씬 작게 합니다. 제가 나경원이 황교안이가 웬 뜬금없이 그냥 무대 만드는 것도 비싼데요. 그냥 무대차 만들어서 그거 올라가지. 무대를 갖다가 한 번 하고 뜯었다가 또 한 번 하고 설치하고 그런 런어웨이 무대를 만들어가 손 흔들고 다니는데 별로 키도 크지 않은 사람들이. 예? 그거 하는데 한 번 할 때 1억씩 들었다면 이 사람들도 제정신이 가는 겁니다. 그건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그걸 돈을 뜯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그래도 국회의원이 한때 110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런 당이 왜 돈이 모자라냐. 지금 바른미래당은 별 하는 일도 없고 돈은 많이 축적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선관위에 정부 보조금이요. 국고 보조금이요. 한국당은 분기에 101억 9천만 원을 받습니다. 바른미래당은 74억을 받는데요. 그래서 한국당은 유급 직원이 100명이 초과할 수 없다 돼 있어서 100명인데 지금 당원 당비를 6개월 이상 2천원 납부해서 당원 늘린다고 3개월 이상 1,000원으로 하면서 당비도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권리 당원이 지금 90만 명이 돌파를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도 권리 당원이 더 많아졌다. 7월 달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65만 명이고 아직 당 시스템에 돈은 냈지만은 등록이 안 된 사람이 25만 명이 있어서 90만 명의 당원이 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당원이 60%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민주당의 조직력을 가동해서 내년 총선에 이제 한 표씩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공천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역구마다. 그래서 미리 알아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거기에 경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갖다가 이렇게 대납을 하든 어쨌든 당원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당비를 절반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당원이 또 늘지 않아서 수입도 줄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요, 한국당이 경제 대안을 갖다가 중간 보고서로 냈다는 겁니다. 황교안이 지난번에
한 석 달 전에 경제대전환위원회라 이런 걸 만들어서 77인의 경제전환위원회 위원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도대체 한번 얼굴 나오고 이름 나오고 지금 뭐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간 보고서를 냈다는데 뭘 그렇게 얼러서 맨날 며칠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창한 걸 만들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한국장의 경제 대안은 민부론이라고 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민간 개인을 부유하게 한다 해서 민부론이라고 하고 실적 보고서에는 국가주의, 관치경제 청산, 작은 정부, 큰 시장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 스미스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한 게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아담 스미스가 마치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사람처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 영국에서 국가가 그야말로 영국의 이 제국주의 시절 무역이나 수출입을 통제하는 형태로 해서 영국의 서민들이 수입품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국가가 경제에서 관여를 적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서민지향적인 이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전환 이 위원회가 이 황교안에게 2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한국당이 가진 권위주의 보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서구식 자유주의 보수를 지향한다 이랬어요. 제가 이 사람들 안 될 거라 그랬죠. 왜? 신자유주의, 글로벌화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갖다가 내놓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종주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나 세계화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너져 가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서구식 보수가 무너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할 거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론 성격의 비전 분과 보고서는 친노조 소득주도 성장과 퍼주기 재정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사회주의형 추락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서 2040년경에는 남미형 경제 위기와 침체가 반복될 걸. 뭔 황당한 소리랍니까? 2040년까지 거기에 77인 중에서 살 사람도 별로 없겠어요. 중요한 거는 204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대가 한국 경제 재반등의 마지막 기회다. 이 거짓말이죠. 경제는 재반등 안 합니다. 이제는 안 망하도록 한마디로 비행기가 고공비행을 하다가 적어도 비행을 하면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답인데요. 이 서두부터 털려먹었어요. 대안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등 세 가지 비전을 했는데 작은 정부 친시장이 대전제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 공정할 때 친시장인데 시장이 공정하지 않을 때 친시장이란 말은 힘 있는 자 편을 든다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 공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 안정만도 중요하게 봤는데요. 그래서 국가 중심주의에서 시장 중심주의로 소득주도 성장에서 투자 혁신 성장. 자, 지금 투자를 혁신한다라는 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4차 산업 벤처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죠. 자, 친노조에서 자유로운 노동시장,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소리는 지금 거의 박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 아니라도 저한테 차라리 하면 공짜로 내 하루 만에 만들어 줄게요. 그런데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에 G10 안에 들어간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명박이 747하고 그러다가 개망신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까? 자, 한국이 작년에 3만 달러 세계 30인데 2030년에 5만 달러 되고 G10에 들어간다고요. 미안하지만은 한국은 선진국 못 갑니다. 이명박보다 더 황당해요.
은산 분리 추진, 공무원 정원 재조정. 그래서 기업 생태계 붕괴가 됐다. 그래서 해외 투자 및 중소기업 폐업이 급증했다. 중산층 붕괴 현상도 나타난다. 반면 공무원이 정액돼서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 같아. 해결책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은산 분리를 추진한다. 자, 이거는 은행하고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분리한다. 이건 뭐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죠. 배임제 폐지한다. 배임제 폐지요? 별건 수사 금지. 자, 기업도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죠. 공공기관 비중 축소, 공무원 정원, 공공기관 임직원 재조정. 그러니까 숫자 줄인다는 소리예요. 탈원전 대책으로 탈탄소 청정에너지, 중산층 복원. 말만 이래 써놨지 방법은 없습니다. 종부세, 특소세, 부가세, 부동산 거래세 개혁. 또 돈 들어갈 때는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개혁해버리면 이제 작은 정부를 가지고 보수가 어떻게 지지를 받아갈지 그 대안도 내야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철회,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이제 입장을 또 살듭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하락을 분배에만 집중됐지 시장 원리 배제해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켰다. 왜 한국당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은 안 하고요. 사유재산권 침해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정경영식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확실히 갈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화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막고 좋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법인세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좋아하겠어요. 비상속인 경영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누가 참 좋아할 이야기들만 열거했는데 이거 했다고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서민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가 하는 내용은 지금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소득별 차등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근데 이거는 아주 미세한 영역에 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빼대 속에 넣어서 하게 되면 진짜 굵고 중요한 알맹이와 자갈이 다 뒤섞여 있는 거죠. 노조 특권 해소해서 중산층을 복원한다는데 국가주식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바꾼다며 그래서 공공부문 노조의 특권을 해소한다. 그 다음에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 기간 횟수 보완, 단체 계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못된 노동이 반자본주의 반법치로 가서 경제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진짜 그 주범인 민노총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고 다 빙글빙글 작은 걸로 돌리고 있어요. 자, 저 조직을 그대로 둔 채 한국당이 이런 거를 하려면 이거 하기가 차라리 민노총을 한 방에 기업 개별 노조 빼고 정치 노조, 상급 노조를 해산시키고 국민투표 붙인다는 게 더 쉽지요. 지금 이런 게 되겠어요? 민노총이 있는, 한국 노총이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발표해봤자 빤하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왜? 평생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저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경제 정책을 발표해서 성공하고 먹혀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젊은 층이나 서민들이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 한국의 초상류 기득권층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들의 요구를 갖다가 내놓고 있어요. 저래 가지고 또 표는 보수 서민들한테서 받아가려면 그 얼마나 못 씁니까? 그래서 제가 서민 파퓰리즘 15조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제 걸 채용해요? 절대 안 합니다. 죽어도 안 받을 거예요. 저건 한마디로 정치적 힘에 의해서 제압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죽도록 코너에 몰려서 정치적 힘과 세력화에 의해서 제압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요, 좌파도 나쁘지만은 수구 기득권 보수도 정말 나쁜 겁니다.